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국회 현장 나가 있는 김나연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연 앵커.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 신임 법무장관 내정이 어떤 변수가 될지, 그리고 꽉 막힌 국회 과연 풀어나갈 해법은 없을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공석이었던 자리가 이렇게 내정이 된 건데 이 인선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추미애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시고 예.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역임하신 경륜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장 잘 뒷받침할 분으로 예. 생각하셔서 추천하신 것 같고요. 예. 이제 검찰개혁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저희 정의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검찰 관행을 개혁해서 공정과 정의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장관을 원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내정자가 그런 검찰 개혁에 있어서 좀 적임자라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는 예. 충분한 그 소양과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일 정도의 20일 이내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어려운 관문인 것 같아요. 네네.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국회에서만 뵀지 또 그분이 살아온 이력이나 또 가치관이나 또 여러 삶의 측면들을 잘 모르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인사청문회가 어떤 정책이나 의지 검증을 넘어서 너무 그 사생활의 영역까지 이렇게 들추기식의 예. 이런 인사청문회 관행은 개선돼야 된다. 그게 국회 내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정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그 본연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 가장 무난한 그 조건을 갖춘 분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추미애 후보가 추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 참 이 청와대와 관련해서 감찰, 무마 그리고 또 하명 수사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 내에서부터 이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과 청와대의 그 해명 사이에 좀 상반된 그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난무하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인데 이제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게 정치 검찰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청와대에서도 외부자의 시선으로 청와대의 그동안의 여러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 되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예. 지금 패스트트랙 개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해 놓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지금 여야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판단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지금 그럼 이 시점에 그렇게 법무장관을 내정을 한 것은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그럼? 근데 지금 시기에 이제 법무장관이 공석이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현직 국회의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뭐 특별한 이 사건과 연계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시기의 어렵지 의미는 않나. 없다. 다만 이제 추미애 그 의원이 예. 장관이 되시면은 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검찰 정치 검찰의 행태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보통은 여권과 검찰이 친하고 야당하고는 거리가 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앞두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집단적인 그 행동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검찰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또 소신 있는 그런 조정을 해낼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 본청 앞에서 계속 좀 농성 중이시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지금 사실 거대 양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회의도 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런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축이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민생 법안마저 이제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어떤 그 타협의 정치가 아니고 대결의 정치로 치닫는 분열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원내대표 교체도 이런 증오의 정치, 분열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나 검찰 개혁은 결국은 4+1 개혁 공조 틀에서 그 활용 점정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부터 4+1 비상회의체가 가동이 되고 오늘 처음 원내대표들이 조금 전에 예. 만났습니다. 그 4+1 개혁 공조만이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그 시간을 앞두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그 준연동형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안을 모색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확고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50%, 뭐 40% 혹은 그 아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신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타협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예. 뭐 본인들의 입장은 그 여야 사당이 합의한 원칙이 자기들의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까지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연동률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률은 국민들의 투표 민심과 지금 국회 구성이 크게 괴리가 있으니까 이걸 좁혀보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 뜻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예. 이제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원래 100% 연동형을 해야 되는데 예. 작년에 이해찬 대표께서 각 당의 사정이 다르지 않냐. 특히 큰 당 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100%는 어렵다. 그래서 한 50% 정도 연동률로 하자. 예. 이렇게 이제 뭐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50% 연동률은 지금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반감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선거제도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실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예. 저희가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안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50% 연동률이 다시 또 조정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존중이 돼야 된다. 마지노선은 그런 입장을 제가 50% 말씀드렸어요. 선이다. 네. 예. 그러면 그 의석수는 240대 260 혹은 250대 250 이것도 이야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들이 투표하신 그 투표의 절반 이상이 사표로 처리돼서 국민들 뜻과 각 정당의 의석수 간의 괴리가 크니까 이걸 그 국민들 뜻대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중에 그 불균형의 불공정의 절반만 시정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이 원칙이 말하자면 50% 연동률이 확고히 지켜진다면은 의석수 조정 문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뭐 몇 석이다 몇 석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비례성을 어디까지 확정 지을 거냐 이게 정해지면 나머지 의석수 조정 문제는 뭐 여야 사당 테이블 안에서는 뭐 당장이라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속보에 나온 걸 보니까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이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은 2일 날 법적으로 처리되게 돼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불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9일은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개혁 입법도 상정하고 또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무력화된 199개의 민생 법안을 동시에 올려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자.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9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니까 우리 원내대표 선출한 이후에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 18번의 보이콧, 목리 또 뭐 폭력 그 저지를 포함해서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지금 초읽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고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10일 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또 기다려달라는 거는 가당치 않은 일이고 예. 자유한국당 뜻대로 이 대한민국 국회가 우지좌지돼서도 안 되고 좀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벌써 지난 4월 15일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선거구획 전까지 다 끝났어야 돼요. 예. 법적으로는 지금 불법 상태입니다. 게다가 17일이 되면 이제 내년 총선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9일 날 다 일괄 상정해서 처리해 나가자. 예.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선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네, 계셨거든요. 네, 네. 하지만 한국당은 또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 혹은 뭐 다른 입장을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선거법 개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하면은 뭐 정의당만 그 중요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왜곡하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열망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다가 지역주의까지 결합된 이 정치 구도화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공정사회로 나가는데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를 그동안에는 전부 유불리로만 계산해 왔고 20년 동안 매년 정개특위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됐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다 합의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합의한 것은 개혁을 안 하는 합의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신 이런 그 극단적인 대결 싸움판 정치 이게 계속 돼도 좋다고 생각하면 선거제도 개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타협과 대화의 정치 해야 된다. 그리고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하려면 예.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밖에서 이제 농성 중이십니다. 오늘도 날씨가 영하권이고요. 내일은 또 네.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농성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춥긴 추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국회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 마음은 더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60년 이 기득권 정치 또 불공정과 불평등을 이끌어온 이 특권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 막바지에 와서 이해찬 대표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어떻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이 판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 4+1 개혁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 특권 정치 교체하는 원년이 내년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